저 유튜브 수익은 헌터팡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처음으로 악플을 봤을 때 나의 인생을 막 거의 저주하는 듯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살 때문에 남한테 쓴소리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콩빈입니다. 오늘은 2만 명 기념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늦었죠? 시작해볼까요? 이름, 나이, 혈액형. 이름은 빈연주고요. 나이는 2020년 기준 27살. 혈액형은 O형입니다. 95년 빠른 년생인지. 빠른 년생이 맞고 95년이 아니라 94년 빠른 년생입니다. 빠른 년생이 맞다면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 족보를 어떻게 정리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족보 브레이커라고 하죠. 족보 브레이커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신나서 93, 나도 94 친구 93, 나도 93 친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93인 친구들이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야, 그 다 꼬이잖니. 너가 그럼 나이 내려서 확실하게 생활해. 해서 오케이. 그래서 뭐 나이를 뭐 한 살 더 어리게 살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대학교 때 족보 브레이커가 돼가지고 94로 낮춰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빠른 년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필 잘했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름이 콩빈인가요? 이건 진짜 제 이름이 빈연주잖아요. 근데 빈이 영어로 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콩빈. 정말 별 뜻 없죠? MBTI가 궁금합니다. MBTI는 제가 지금까지 총 3번을 해봤는데 첫 번째 했을 때 ENFP가 나왔고 두 번째 했을 때는 그 전에 미미여고 영상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했을 때 ENFP가 나오더라고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제가 올해 3월 초까지는 일을 했는데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대학교와 과가 궁금합니다.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꿋꿋이 방송연예과에 들어가겠다 해서 입학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로에 있는 개그 극단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헌터팡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제가 전에 찍었던 브이로그에서 이제 헌터팡 오빠가 몇 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나중 돼서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헌터팡이랑 어떻게 알아요? 헌터팡이랑 닮았다는데 진짜 헌터팡이네요? 이런 질문이 엄청 많은 거예요. 헌터팡 오빠랑은 같이 대학로에서 극단 생활을 했던 사이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다이어트를 지금까지 정말 수백 수천 번 실패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다이어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은 자극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유튜브를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올해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유튜브나 다이어트 아님 뭐든지 다. 면허 따기, 70kg 초반까지 감량하기, 국내 여행하기 였는데 국내 여행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올해? 콩빈님 프로필 캐릭터는 누가 그려주신 건가요? 구독자님이 DM으로 보내주신 팬아트입니다. 음주를 즐기는 편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술을 마신다면 소주파, 맥주파, 소맥파, 기타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예전에는 소주를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맥주가 더 좋고 맥주가 살짝 아쉽다 하면 소맥. 서울에서 살 때와 대전에서 살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서울에서의 살 때의 장점은 아무래도 자유롭다. 뭐 밤늦게 들어와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늦게 자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인스턴트를 먹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택배를 막 시켜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단점은 돈. 뭐 월세, 수도세, 전기세, 뭐 가스비 뭐 진짜 자취를 하면은 이런 거에도 돈이 들어가나? 쉽게 돈이 들어가요. 또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의 계획을 정말 확실하게 이제 정해서 지키지 않는 한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대전에서 지낼 때의 장점은 일단 식재료가 굉장히 풍부하죠. 저는 요리하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대전에 있을 때는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되게 마음의 안정감도 들고 그리고 호두도 있고. 단점은 잔소리, 간섭. 뭐 간섭이라기보단 부모님의
이제 애정 표현이겠죠? 네.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서 해야 한다. 사실 거의 80% 이상 언니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하긴 하니까 집안일을 해야 된다. 팬미팅 계획은 없으신가요? 팬미팅 하면 너무 좋겠죠, 진짜. 나중에 언젠가 계속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요? 언니 밝은 색으로 염색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염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전에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한 적은 있었죠, 이렇게. 뻔뻔. 근데 지금은 딱히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뿌리 염색을 신경 쓰는 게 너무 귀찮아. 자주 쓰는 립 제품 알려주세요. 요즘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립은 페리페라의 품절대란 맥의 맹그로브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특히 여름에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모양이 이상하네. 모양이 왜 이러죠? 은희, 성현, 민주님 4명이 어떻게 친해지신 건가요? 첫인상 같은 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대학교 동기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3명 다 첫인상 너무 좋았어요. 진짜 더할 나위 없었다. 진짜 최고였고 진짜 웃기게도 은희랑 성현이는 서로 첫인상이 정말 별로였어요. 왜냐면 은희가 이제 입학식 때 성현이를 오해한 거예요. 뭘로 오해했냐면 성현이가 되게 지금은 되게 애기 같거든요. 근데 신입생 때는 화장을 너무 막 이상하게 해서 진짜 한 20대 중반 후반처럼 보였어요. 20살 나이에. 그래서 이제 성현이는 나랑 같은 과고 한번 말을 걸어봐야겠다 해서 막 인사하고 막 안녕 이렇게 했는데 은희 입장에서는 이거 그거네. 선배님들이 자기 신입생인 척해서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네. 이 생각을 해서 은희답지 않게 에?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성현이 그걸 보고 쟤 진짜 싸가지 없다. 이러고 은희는 저 선배 진짜 웃기는 선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신입생이 맞았다니. 그래서 은희가 깜짝 놀랐대요. 뭐 되게 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도 있고 했었는데 저희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들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룸메분이랑은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건가요? 4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제 전 룸메 친구는 같은 학교 다른 과 친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룸메 동생은 같이 극단 생활을 했던 동생입니다. 홍민님 눈동자 색이 너무 예쁜데 렌즈 끼신 건가요? 오렌지에 샤이닝 퓨어 브라운을 제일 많이 끼고 이게 진짜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엄청 자연스러워요. 혹시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하셨나요? 눈썹 문신은 안 했고요. 아이라인 문신은 20살 때 엄마가 해주셨어요. 제가 눈썹이 진한 편이어서 그런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눈썹 문신 했냐? 어디서 했냐?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눈썹 문신 안 했고 그냥 이 털을 다듬기만 해요. 서울에 올라온 지는 얼마 되었나요?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는 이제 5년 차인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유튜브 수익도 궁금해요. 제 유튜브 수익은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선이 들어와요. 한 달에 수익이.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하면서 힘들었던 점. 처음으로 악플을 봤을 때 약간 힘들었다기보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되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실하게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말하는 악플이란 그냥 약간 비판, 비난의 그런 막 비꼬고 막 이런 댓글이 아니라 진짜 막 쌍욕, 나의 인생을 막 거의 저주하는 듯한 그런 댓글을 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걸 내가 뭐라고 댓글을 달아야 되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바로 뭐 칼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냥 악플 다시는 분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저한테 돈 줄 테니까 이런 댓글 달아 라고 해도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뭔가 현생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동정이 드네요. 좋아하는 유튜버가 궁금합니다. 박막래 할머니랑 그리고 김나영의 노필터TV. 진짜 저는 신우랑 이준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나영 언니 혼자서 뭐 집안 꾸미고 이것저것 아기자기하게 하는 걸 보면은 너무 힐링이 돼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 궁금합니다. 레알 최애 음식 1개. 엽떡. 호두 이름이 호두가 된 이유. 제가 예전에 그 배우 신하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막 DVD도 많이 사고 영화도 열심히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신하균 씨의 소속사 이름이 호두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지금 호두 앤유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호두였어요. 그래서 호두. 호두의 최애 간식. 고구마. 강아지 먹였던 치석검이 궁금합니다. 아나브러쉬라는 객검인데 이게 납작 두상용이 있고 일반 두상용이 있어요. 근데 호두는 납작이니까 납작으로 샀고 지금까지 먹였던 객검 중에서 기호성도 좋으면서 치석 제거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서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꾸준히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애 치킨이 궁금합니다. 뿌링클. 음료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는? 파워에이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저는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굳이 꼽자면 좀 텁텁하지 않고 상큼한 류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의 레인보우 샤베트 같은 류의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구독자님들 애칭은 무엇으로 하실 건가요? 구독자 애칭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받습니다. 미미여고가 좋나요? 아니면 콩빈 채널이 좋은가요? 너무 웃기다.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미미여고가 우리의 메인 채널, 그리고 콩빈 채널은 그냥 내가 내 일상 기록하는, 다이어트 하려고 기록하는 그런 취미용 계정으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콩빈 채널이 이제 미미여고 채널보다 더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서 뭐 당연히 좋기도 좋지만 미미여고 채널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죠. 그래도 지금 이제 미미여고 채널도 1만이 넘고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홍민님 긴 머리였던 적도 있나요? 그럼요. 빠바바바밤. 유쾌하고 즐겁게 지내는 법은요? 제 타고난 성격인 것도 있지만 뭔가 되게 사소한 일에서 즐거움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 사랑, 친구 순위를 매겨보자면 친구, 돈, 사랑. 미미여고랑 콩빈님 회사에 소속돼 있는지. 미미여고랑 콩빈은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요. 회사에 제의가 들어온 적은 몇 번 있고 그리고 미팅까지 했던 곳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은 그냥 우리끼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굳이 회사에 지금 들어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콩민님이 바라보는 은희님의 모습은? 대단하다. 앞니 2개가 왜 본인 것이 아닌지. 너무 웃겨. 네, 앞니 2개가 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 수영 선수였어요. 뭐 엄청난 수영 선수는 아니고 이제 엄마가 그냥 운동하라고 선수반에 넣어버려서 어떻게 하다가 선수가 됐는데 수영을 저는 선수반에서 배우니까 좀 잘하잖아요, 또래에 비해서. 그래서 쉬는 날에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갑니다. 근데 수영장에 보면 이렇게 어른용 풀장이 있고 어린이 풀장이 있잖아요. 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수영을 못하니까 어린이 풀장에서 놀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나의 수영 실력을 뽐내고 싶었다.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이빙을 했다. 근데 어린이 수영장은 물이 얕다. 그래서 바닥에 부딪혀서 앞니가 깨졌다. 앞니 2개가 다 신경이 나갔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웠다. 그래서 제 실제 앞니 크기는 거의 진짜 막 콩알보다 작은 무슨 크기라고 해야 될까? 정말 작아요. 제 진짜 리얼 앞니 크기 정말 작고 나머지는 크라운을 이렇게 씌워 놓은 겁니다. 성형하고 싶은 곳 또는 시술받고 싶은 곳이 있는지. 제가 20살 때 성형외과에 상담받으러 갔었어요. 친구 따라서 상담하러 갔었는데 저는 제 눈이 되게 쌍꺼풀 수술하기에 좋은 눈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가로로 긴 눈이 수술이 잘 된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 눈이 수술하기 힘든 눈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코 수술하면 어떨까요? 연주 씨는 코 수술하면 얼굴이 웃겨질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가 예전에 없어요. 전에 없어요. 지금 없어요. 가보고 싶은 해외여행지, 국내 여행지. 해외는 미국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물론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나중에 돈을 열심히 착실히 모아서 언젠가는 미국 여행을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지는 어이없게도 제가 제주도를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솔직히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거는 진짜 제주도 제대로 본 거 아니잖아요. 이제 가족끼리 가족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따로 일이 있어가지고 저만 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주도를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꼭 가고 싶어요. 은희님 블로그 구경해본 적 있나요? 당연하죠. 은희 블로그 정말 웃겨요. 진짜 그렇게 제멋대로인 블로그는 처음 봤어. 보통 이렇게 좀 정보도 많이 주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잖아요. 근데 은희는 진짜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바로 끝나버려요. 아, 제가 더보기란에 은희 블로그 링크 같이 남겨놓을 테니까 심심할 때 한번 구경해보세요. 데이터 와이파이 터질 때 꼭 보세요. 지금 현재 폰 컬러링은 아이유의 언럭키. 바다가 좋은지 산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바다! 싫어하거나 극혐하거나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어. 네일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일했던 게 서비스직이어서 네일을 하기 힘든 것도 있었지만 딱히 네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는 항상 이렇게 짧게 깎는 걸 좋아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지 없다면 언제 취득할 계획인지. 이번 달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진짜 꼭 딸 겁니다. 남동생이랑 둘이 카페 데이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은 한데 뭐지? 자취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해서 쓰시나요? 초보 자취러라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제가 5년차 자취생이긴 하지만 저는 진짜 전에 돈을 정말 생각 없이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인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물론 자취하면은 돈을 모으기가 힘든 건 맞지만 내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 뭐 월세, 가스비, 소득세 이런 거는 아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거의 그렇게 나가는 돈을 미리 빼놓고 적금 넣을 거 빼고 이것저것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들을 빼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번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의 생활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한 달을 생활을 하는 거죠. 다이어트 관련 질문들 답변 한번 해볼게요. 여태 했던 다이어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뭔가요? 가장 효과가 좋다. 효과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했는데 빠진 거는 1일 1식이었고 와, 이 다이어트는 진짜 할만하다 라고 느낀 건 자연식물식 다이어트였습니다. 목표 몸무게는 몇 킬로인가요? 최종 목표는 55kg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금도 그런데 무릎이랑 발목에서 막 뭐가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그날 하루에 뭐 많이 걷거나 생활을 좀 했으면은 자기 전에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다리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나 진짜 막 한 30대 되기도 전에 무릎 수술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코를 되게 많이 곤대요. 물론 저는 모르지만 제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해줬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자다가 새벽에 친구가 막 깨워요. 그래서 왜? 하면은 네가 숨을 안 쉬어서 네 죽을까 봐 깨웠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코 고는 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다 비만의 탓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한테는 그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진짜 살을 빼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식비가 궁금합니다. 제가 한 달 식비를 따로 이렇게 막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그냥 해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30만 원 이상은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해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 빼기 전과 후 느꼈던 가장 큰 차이가 궁금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어이없겠지만 진짜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생각보다. 전에 못 입었거나 너무 딱 붙었던 타이트했던 옷들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다. 콩빈님만의 식욕 억제하는 법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그냥 진짜 저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미미요고 옛날 영상에서 그 보라카이 여행 갔을 때쯤의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에도 보라카이 여행기 이렇게 해서 여행 갔을 때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제가 막 얼굴이 터지려고 하고 막 이런지 몰랐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나중 돼서 그때 영상을 보니까 내가 살이 좀 빠지긴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영 다이어트 효과가 어떤가요? 제가 무릎이 많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지상 운동을 했을 때는 자기 전에 다리가 막 많이 아프거나 막 무릎이랑 발목에서 뚝뚝 소리 나는 게 되게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수영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힘드니까 몸에 힘은 없지만 막 딱히 막 다리가 엄청 아프다던가 이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수영할 때 힘들 때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수영할 때 막 한창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내 뒤에서 괴물이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새를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새 괴물이 물속에서 날 쫓아온다. 그러면 힘이 나요. 다이어트 중인데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떻게 참으시나요? 그럴 때는 다른 거를 먹거나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치킨을 먹는다 하면은 뭐 오이나 토마토 같은 걸 나도 좀 씹을 수 있는 무언가를 먹어주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립니다. 방에 들어가 있던지 그렇게 합니다. 다이어트 중 배가 너무 고픈 상황에선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도 비슷한데 차라도 마신다든지 토마토, 오이 이런 거는 제가 진짜 밤에 배고플 때 많이 활용해서 먹었어요. 살 때문에 남한테 쓴소리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이거는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 개의 영상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 정도로 진짜 많은 일이 있었죠, 저도. 즐겁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다이어트하면 당연히 힘들고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너무 심한 강박은 안 가지려고 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다이어트하는 사람 중에 제일 긍정적이어 보인다, 밝아 보인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전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강박이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잘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고칼로리 음식을 하나 먹었다 하면은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근데 이미 오늘은 글렀네? 그럼 오늘 먹어. 그럼 막 미친 듯이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폭식을 해서 막 음식이 여기까지 쌓이면 갑자기 죄책감이 막 몰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뺐던 건 어떡해? 오늘 먹어서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화장실 가서 막 개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어떡했어요? 진짜 위 다 망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을 거쳐서 지금에 오다 보니까 당연히 다이어트 중에 치킨 먹으면 안 좋고 피자 먹으면 살찌고 하는 건 아는데 내가 이거 한 끼 먹었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망한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다면 사실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한 끼 먹어서 내가 뭐 살이 조금 더 찔 수는 있겠지만 정신 건강에는 이게 훨씬 좋다. 역대 최고 몸무게와 최저 몸무게가 궁금합니다. 최고 몸무게는 제가 덴마크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잰 몸무게가 105kg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더 살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모르냐면 몸무게를 안 쟀어요. 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110kg까지는 나갔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 몸무게는 한 60kg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살쪄서 가장 힘들었던 점, 제일 슬펐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슬펐던 에피소드라기보다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제가 전에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이러고 지폐를 이렇게 세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뚱뚱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요? 이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아, 지갑이 뚱뚱해가지고 갖고 다닐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가 너무 많아서 지갑이 뚱뚱해서 불편하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순간 되게 머쓱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살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히스토리 몸무게 변천사가 궁금해요. 어렸을 때 사진부터 보여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인가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살이 쪘나, 언제 살이 조금 빠졌고 다시 이렇게 요요가 언제 왔나 이런 거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했을 때 다이어트를 그만할 건지 궁금합니다. 그만두진 못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원하는 몸무게로 가도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유지어터가 되지 않을까요?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했다고 이제부터 다이어트 끝 해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홍민님 다이어트 하시면서 제일 싫었던 음식이 있었나요? 자몽.
저 원래 자몽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덴마크 다이어트 하면서 억지로 끼니마다 자몽을 먹다 보니까 그 자몽의 쓴맛이 너무 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식단은 지켜야겠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껍질을 일일이 벗겨서 속에 알맹이만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먹고 했었는데 유독 자몽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몽... 앞으로 도전해볼 다이어트는 무엇인가요? 제가 전에 댓글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다이어트를 할지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진짜 많은 다이어트를 적어주셔서 앞으로 할 거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기는 해요. 진짜 언제 다 해? 도전했었던 다이어트 중에 제일 힘들었던 다이어트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진짜 덴마크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는 거의 다 5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면 덴마크 다이어트는 2주 동안인데 이 2주가 진짜 엄청 길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너무 길게 느껴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몽 먹는 게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라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운동 없이 식단만으로 살이 빠지나요? 이거는 저처럼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실 20kg를 빼면서는 거의 운동 없이 식단만으로 뺀 게 맞죠? 근데 요 근래 와서 느끼는 거는 이제는 식단만으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 콩빈으로서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은 팁들, 좋은 방법들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긍정적이고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또 미미여고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미미여고 관련 질문은 나중에 미미여고 채널에서 Q&A를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만 명 기념 Q&A를 진행을 해봤는데 궁금하신 점이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